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생선 알고 보면 뇌와 심장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어왔는데 알고 보면 심장, 신장, 뇌까지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서서히 티도 안 나게 진행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38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지금 식탁에 올려놓은 그 생선이 병원비 수백만 원짜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매일 먹던 그 생선이 어느 날부터 혈압을 치솟게 하고 기억력을 빼앗고 심지어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생선과 해산물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어떻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선인 참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특히 참치캔은 편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참치는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생선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은 함량입니다. 참치는 먹이 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대형 어종이라 체내에 수은이 농축될 위험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량의 수은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그런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참치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물질이 증가하여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한 경우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반응이 불안정하여 이런 히스타민에 더 취약합니다. 참치캔의 경우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코팅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캔 참치에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이 다량 첨가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72세 남성 김덕수 씨는 매주 3, 4회 참치캔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저하되고 손발 저림 증상이 생겨 검사한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참치 섭취를 중단하고 해독 치료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고위험 식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참치 섭취를 월 1, 2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작은 크기의 참치나 가다랑어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민물고기입니다. 잉어, 붕어, 메기 같은 민물고기는 우리 전통 음식 중 하나지만 노년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기생충입니다. 민물고기 내장에는 간, 장, 폐로 이동할 수 있는 기생충 알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면역 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농약이나 산업 폐수가 유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물고기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노년기에 해독하기 어려워 뇌와 신경계에 축적될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민물고기는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의 번식률이 높습니다. 이런 세균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장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금자님의 경우 붕어찜을 드신 후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생충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간에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민물회나 가열이 덜 된 매운탕은 나이 들어서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민물고기를 드시려면 완전히 익힌 후에 내장을 철저히 제거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생선은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식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질병을 예방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내성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과 영양소 흡수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항생제 잔류물은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촉진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호르몬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런 물질들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료에 첨가되는 방부제나 색소 역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5세 이상수님은 양식 우럭을 꾸준히 즐기다가 폐렴이 발생했는데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치료가 장기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럭을 드시고 싶다면 가능한 한 자연산을 선택하시고 양식이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생선은 훈제 연어입니다. 연어 자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좋은 식품이지만 훈제 방식으로 가공된 연어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약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노년층 일일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더 위험합니다. 훈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PAHS라는 물질들, 특히 벤조피렌 같은 성분은 발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노년기 세포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제 연어는 리스테리아균의 번식 위험이 높습니다. 이 세균은 냉장 보관 중에도 번식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며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1세 여성 강말금님 사례를 보면 매일 훈제 연어 샐러드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고혈압이 계속 악화되고 두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식단에서 훈제 연어를 제외하자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연어는 좋지만 훈제 방식은 고령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연어를 간단히 구워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생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생선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노년기에 특히 좋은 4가지 생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생선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DHA와 EPA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개선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고등어의 지방산은 이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등어는 크기가 작은 등푸른 생선이라 참치 같은 대형어 종에 비해 중금속 축적이 현저히 적습니다. 노년기에 중금속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고등어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 비타민 B,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고등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재식님의 경우 주 3회 고등어 섭취를 권장한 결과 6개월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할 때의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조리 전에 우유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등어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주 섭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건강식입니다. 주 2, 3회 정도 고등어를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노년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생선은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러운 흰살 생선으로 노년기에 소화 부담이 적어 특히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 단단한 식품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삼치는 살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당히 있어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삼치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미네랄입니다.
노년기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삼치의 셀레늄은 이러한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삼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노년층이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비린내에 예민한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소화기가 약한 75세 김금수님의 경우 다른 생선은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했는데 삼치로 바꾸고 나서 그런 불편함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고 체력과 면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삼치는 구이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해도 맛있습니다. 너무 센 불에 굽지 말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살이 부드럽게 익습니다. 삼치를 굽기 전에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구우면 비린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조기입니다. 조기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조기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조기의 살은 부드러워 노년층의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는 지방 함량이 적당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조기에는 타우린도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흔한 노년기에 특히 유익한 성분입니다. 조기는 구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조림은 양념이 잘 배어 맛이 좋고 부드러워 씹기 힘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조기를 귀하게 여기고 즐겨 먹었던 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지혜가 담긴 조기는 현대 노년기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담백한 맛이 돋보이는 흰살 생선으로 노년기에 여러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타우린은 간 기능 보호에도 효과적이어서 노년기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자미는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칼로리가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노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여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가자미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또한 가자미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비타민 B12 흡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 섭취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고생하던 환자분이 가자미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결과 3개월 후 간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자미는 구이, 찜, 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자미 구이는 간단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 있는 조리법입니다. 소금만으로 간을 해도 충분히 맛있지만 콩기름을 살짝 발라서 구우면 더욱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피해야 할 생선과 권장되는 생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생선이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선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선의 중심 온도가 적어도 63도 이상이 되어야 대부분의 유해균이 사멸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식중독에 더 취약하므로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회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5세 이후에는 가급적 생식을 피하고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는 민물고기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선을 익힐 때는 외부만 타고 내부는 덜 익는 경우가 많으니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생선은 칼집을 내어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의 내장과 피는 독소와 중금속이 가장 많이 농축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내장에는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 생선을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피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어종이나 민물고기는 더욱 신경 써서 내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생선의 아가미 부분도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이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선의 검은 살 부분은 지방이 많고 산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이므로 노년기에는 가급적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생선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신선한 생선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오염된 해역에서 잡힌 생선은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입산 생선 중에는 항생제나 보존제 처리가 과도하게 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이 맑고 튀어나온 상태인지, 아가미가 선홍색인지,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지, 탄력이 있는지 등을 보면 됩니다. 특히 비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살이 물렁한 생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피해야 할 생선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생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생선 하나를 바꾸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와 같이 노년기에 위험할 수 있는 생선을 피하고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와 같은 건강에 좋은 생선을 선택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익히고 내장과 피를 제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식품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노년기에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생선은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조리 방법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생선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선은 크기가 작고 수명이 짧을수록 중금속 축적이 적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멸치, 꽁치, 고등어와 같은 작은 생선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어, 참치, 황새치와 같이 크고 수명이 긴 생선은 중금속 축적 위험이 높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도 영양소 섭취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튀김보다는 구이, 찜, 조림 등의 방법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기름에 튀긴 생선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려 조리하면 생선의 중금속이 일부 중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생선이든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생선이라도 주 2-3회,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번갈아 먹는 것이 한 가지 생선만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고 안전합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생선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청어와 같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생선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노년기에 새로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갑각류나 어패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선을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오메가3 섭취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생선 한 마리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신중한 식품 선택이 필요하며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열어 어떤 생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생선이 있다면 더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식탁 위 생선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